제18편 환단고기 22회 제천의식의 장소 소도와 용봉. 소도, 환단고기에서 천제를 올린 성지를 소도라고 합니다. 환단고기에 상고시대 우리 조상들은 아무 데서나 천제를 올린 것이 아니라 소도라는 특정 장소에서 올렸다. 고조선의 11세 도의 당군은 전국의 12명산 가운데 아름다운 꽃을 뽑아 국선소도를 설치하였고 13세 홀달 당군도 곳곳에 소도를 많이 설치하였다. 도의 당군은 또한 소도 둘레에 박달나무를 많이 심게 하였는데 초대 당군이 박달나무가 우거진 곳에서 제를 올린 전통을 계승한 풍습이었다. 자, 그러면 천제를 올린 소도의 지명을 신정동궁 여지스남에서 찾아봅시다. 소도, 우리 역사 속에 범인이 도망쳐 일정 지역 소도라는 곳에 들어가면 죄를 사해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의 소도는 천하의 중심 금성천조가 있었던 문 지역과 천왕님이 계셨던 용 지역을 말하는 곳으로, 이것은 왕부의 법이 아닌 천웅의 법이 시행되었던 불상설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환단고기 삼성기에도 소도라는 지역이 등장하는 바, 이들의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삼성기 이후로 치우천왕께서 토지를 개척하시며 구리와 청을 채취하시며 무기를 단련하고 생산하시니 당시의 구한국이 삼신으로 한 뿌리의 조상으로 섬겨서 소도를 주관하고 국경을 주관하며, 치우천왕이란 기원전 3897년경 환웅천왕이신 비로자나 불천님 이후 천왕님들의 대를 이으신 제14대 자오지 천왕으로 우선 소도의 지명을 밝혀보겠습니다. 소도는 소와 도의 합성어입니다. 소, 충청도 태안의 군명을 소태, 소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태인의 군명을 태산, 무성, 부성, 인의, 대시산, 빙굴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태안의 군명이 소지역인 소주로 태안에 있었던 산이 태산으로, 전라도 태인의 군명 무성이란 무주에 있었던 성으로 관중의 제왕의 성인 한성, 국내성을 무성이라고 합니다. 치우천왕이 주관한 소도의 소지역은 왕부의 중심 황제 혼원의 봉지였던 관중이었습니다. 도, 신도 비문 서문 중에서 우리 태종의 성대한 놉과 높은 공이 실로 이미 역대의 제왕을 크게 능가하였으나 배필의 현숙함과 내조의 공이 또한 척도 신지와 일치하는 점이 있다. 태종 왕비 원경 왕태후가 척도 신지의 척 주변 지역의 사람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태종은 조선 태종 이방원입니다. 관중 화산의 남쪽 구중궁궐의 터 지역을 화양의 촉이라고 했습니다. 황제 혼원이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관중 지역을 소도라고 했으며 치우천왕께서 혼원의 반란 이후 이곳 관중 지역을 직접 주관했던 것입니다. 자, 해석이 정확하지요. 천제를 올린 소도는 제왕의 성이 있었던 왕부의 중심 관중 지역이었습니다. 자, 하늘의 제사 지내는 천제는 천자인 황제들이 주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 천제를 지낸 소도의 무대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춘정 병계랑 문집 화산곡을 인용합니다. 화산 남쪽 한강 북쪽은 조선의 승지이니 백옥경의 황궁 궁궐 같아 평탄하게 사통오달 했네. 봉황이 우뚝하고 용이 나는데 하늘이 지은 형세 음양을 경유하니 아, 도읍의 광경 그 어떠한가. 태조와 태종께서 창업하여 법도를 끼치시니 아, 지켜나가는 광경 그 어떠한가. 화산 남쪽 한강 북쪽은 조선의 승지이니 화산의 남쪽에 평평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이 천제를 올린 왕부의 구중궁궐이 있었던 마고대성 알토입니다. 그리고 한양에 흐른 강이 한강으로 한강의 북쪽이 바로 화산의 남쪽 평평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신기하지요. 그 산중에 평평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과연 무엇인지 그 정체를 밝혀봅시다. 백옥경의 황궁궁궐 같아 평탄하게 사통오달 했네. 황금이란 쇠 금자인 금성 철성으로 이곳 평탄하고 사통오달된 곳에 궁궐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곳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화산곡에 등장하는 화산은 봉황이 우뚝하고 용이 나는 듯이라고 알려주고 있고 그 봉상이라는 말의 어원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화산 관중지역을 봉상이라고 합니다. 이곳 봉상은 아방궁편에서 밝혀드린 진시황제 진, 한, 수, 당나라의 모든 궁궐들이 있었던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조대왕의 무대 화성의 안이라고 했습니다. 화산에 있었던 성이 화성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도읍의 광경 그 어떠한가 태조와 태종께서 창업하여 법도를 끼치시니 조선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이 도읍한 곳의 공통점은 바로 한양으로 천도한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요. 조선의 황제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화산의 아래 구중궁궐인 한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양은 장안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역사 속의 관중입니다. 경도와 한양의 가운데 기준점이 화산으로 화 땅에 있었던 산이 화산이고 양지가 화양으로 이곳에 있었던 성이 화성이 되는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곳 화산의 양지인 화양이 역사 속에 어느 곳이었는지 다시 밝혀보겠습니다. 화양, 옛 촉지방 명칭이다. 화양국지 촉지에 의하면 지상에서 천부라는 곳은 원래 화양을 일컫는다. 이는 촉지방을 화양으로 부르는 말로서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고 하였다. 화산 아래 화양을 역사 속의 촉지방이라고 합니다. 당 현종이 있었던 권장궁과 진시황제의 아방궁, 그리고 항고조의 장락궁과 수나라의 인수궁, 조선의 정궁 경복궁이 있었던 그곳 한양장안의 성인 한성, 장성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역사 속 촉이었습니다. 용봉 환단고기에 천재는 하나님의 아들인 천자가 주관한다. 천자는 온 우주를 주재하는 상제님께 제를 올리는 제사장인 동시에 상제님의 덕허와 가르침을 받아내어 백성을 보살피고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이다. 환단고기에서는 천왕님이 상제님을 조물주인 천신이라고 천왕님의 존재를 계속 숨기고 있습니다. 천자는 하나님이 아닌 천왕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계속 귀에 거슬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천자 문화의 상징이라는 용과 봉의 실체를 찾아보겠습니다. 용, 동경의 경주와 남양 남원이 천왕님이 계셨던 용 땅입니다. 전라도 남원의 군명을 용성 고룡 대방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용안의 군명을 칠성 돈해산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용담의 군명을 물거 옥천이라고 합니다. 용안에 있는 성이 용성이고 용성에 있는 연못이 용담입니다. 상기의 모든 지명은 용과 관련이 있는 천왕님이 계셨던 곳의 지명들이었습니다. 남원은 또한 남양과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남양의 군명을 당성 익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익산의 군명을 금마 익주라고 합니다. 경상도 영천의 군명을 영주 익양이라고 합니다. 익주와 익양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남양, 전라도 익산, 경상도 영천은 익주와 익양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경기도 남양의 군명 당성이란 탕구루인 천왕님이 계셨던 곳의 지명이기도 합니다. 전라도 남원의 사원을 인용합니다. 민충사, 효정 기충년에 세웠고 계사년에 현액을 내렸다 하고 했습니다. 황해도 우봉의 사원에 민충사, 숙정 갑술년에 세우고 임진년에 사역하였다 하고 했습니다. 황해도 우봉이 남원과 동일한 지명 지역이었습니다. 용 땅은 천왕님이 계셨던 곳이었습니다. 봉, 자 이제 봉지역을 살펴봅시다. 전라도 구례의 군명이 구찰의 봉성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봉화의 군명을 봉성 옥마라고 합니다. 경상도 삼가의 군명을 삼기 기산 봉성이라고 합니다. 구례의 군명 구찰이란 고죽국의 지명으로 이곳이 제왕 황제의 성인 관중의 금성천부가 있었던 곳으로 이곳 관중이 봉주 봉상이었으며 이곳에 있었던 제왕의 성이 봉성이었습니다. 화산, 금강산, 한라산이 접경한 만중산, 한양장안의 중심 관중지역이 바로 봉황이 회를 치는 봉상인 봉땅입니다. 그 겹겹의 산 중에 넓은 평지가 있습니다.
이곳이 구중궁궐의터 지역입니다. 이곳이 봉땅인 이유는 이곳이 황제의 혼원의 봉지인 황주였는데 이곳을 기반으로 혼원이 반란을 일으키니 주천왕님께서 난을 인으로서 다스리시고 이곳으로 전도하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천제를 올린 소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왕님들에게 붙는 호칭 봉황이 이곳의 지명으로 이입되었던 곳입니다. 이곳 봉지역은 천왕님이 계셨던 곳에서 제정분리 이후 제왕의 성이 있었던 왕부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삼조고 환단고기의 삼조고는 하늘과 땅, 인간세계를 자유제자로 날아다니며 신과 인간세계를 서로 연결해주는 삼신상제님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삼조고가 까마귀인데 이 까마귀의 정체도 밝혀봅시다. 황해도 황주의 군명을 제한, 용흥, 대룡, 성성, 천덕, 동월, 취성, 고룡, 대홀이라고 합니다. 황주의 군명 중 용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용흥, 함경도 영흥의 궁실과 산천을 인용합니다. 선원전 부동남쪽으로 13리 흑성리에 있으니 곧 환주의 옛 저택으로 태조가 출생한 땅이다. 하륜이 사명을 받들고 이곳에 이르니 도순문사 강해백이 강중류에 술자리를 벌려놓고 청해 말하기를 본부는 곧 도조 환조가 거주하던 땅이며 태조가 이곳에서 태어나셨는데 아직도 그 명칭이 없으니 또한 하나의 유감된 일이 아니겠는가 하며 하륜이 비로소 용흥이라 이름하였다는 것이다. 함경도 영흥을 황주의 군명 용흥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영흥을 박평, 쌍성, 화주, 당문, 장령, 화령, 역양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박천의 군명을 박주, 박능, 독창이라고 합니다. 황주의 군명 용흥이 태조 이성계가 태어난 관중의 박터, 박도인 영흥이었습니다. 누런 황과 세금은 동일한 지역으로 금강산 지역이 황주이나 협의적으로는 왕부의 중심 관중의 박터를 황주라고 했습니다. 이곳에 있었던 황성이 제왕의 성인 부리성, 안성, 국내성이었습니다. 이곳 황주가 황제 헌원이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황해도 황주의 누정을 인용합니다. 벽파정, 벽파정이 황주에 있다고 했습니다. 경상도 울산의 제형에 벽파정, 오산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까마귀와 관련된 오산의 지명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경상도 흥해의 군명을 곡강태와 의창, 오산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회령의 군명을 아모카, 오음의 오산, 회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청도의 군명을 오산, 이산, 대성, 마악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장성의 군명을 고시, 갑성, 오산, 이성이라고 합니다. 오산, 이산, 마악이 바로 신시계천의 무대 금강산이며 아모카, 오음의 곡강은 관중에 흐른 한강입니다. 오 땅에 있었던 산이 오산이고 성이 오성입니다. 오산은 금강산 중 천왕님이 계셨던 곳을 지칭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라도 화순의 군명을 오성, 산양, 잉리아, 여미, 해빈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산음의 군명을 산양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보성의 군명을 복홀, 산양, 폐주라고 합니다. 오성이 군명인 전라도 화순의 누정을 인용합니다. 척서로 객관 북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경상도 기장의 누정에 척서로 객관의 동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경상도 기장의 군명을 자성이라고 합니다. 수원 도부의 속현으로 쌍부현과 용성현이 있다고 합니다. 용성현은 본래 고구려의 상홀현 또는 자홀이라고 합니다. 신라에서는 자성이라고 고치어 당원군의 영현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경상도 기장의 군명 자성을 용성이라고 합니다. 천왕님이 계셨던 곳이 용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삼조고의 정체를 알겠습니까?